네, 오늘 성형외과 생활상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코 골절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코는 몸에서 많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흔히 부러지는 뼈, 골절이 일어나는 뼈가 바로 코뼈입니다. 그래서 코뼈는 아주 심한 충격을 받지 않아도 흔히 휘어지거나 또는 골절,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아동분들 또 학생들 학교에서 운동하거나 할 때 코를 흔히 많이 다칩니다. 농구 같은 거 할 때는 주로 팔꿈치에 의해서 코를 다치게 되고요. 또 축구 같은 거 할 때는 헤딩 같은 걸 하다가 머리에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운동하다가 다치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코를 흔히 다칩니다. 꼭 큰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 건물에서 투명한 유리문을 사용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닫히는 또 문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다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경우 코뼈가 부러지거나 또는 코 안에 있는 물렁뼈, 비중격이 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들, 어린이들이랑 같이 놀다가 큰 어린이들이 아니고 뭐 2살, 3살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랑 같이 놀다가 어린이들이 머리로 들이받아서 어린이한테 이렇게 머리를 부딪혀서 코에 골절이 되거나 또는 코뼈가 휘어져서 문제가 생겨서 들어오시는 어머니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코의 골절에 이어서 코 안쪽에 있는 물렁뼈, 연골이 휘어지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비중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nasal septum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코 안에 있는 물렁뼈를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바깥에 우리 모양을 관장하는 코뼈가 있고 그 안쪽에 가운데 막처럼 있는 것인데요. 왼쪽 코와 오른쪽을 분리하는 칸막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중격입니다. 흔히 코 안에 손가락을 넣어 봤을 때 가운데 만져지는 것이 가운데 만져지는 연골이 있죠. 물렁뼈. 이것이 바로 비중격입니다. 네, 이 비중격이 휘어지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보시다시피 우선 외상 및 골절에 의해서 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충격이 들어와서 부딪혀서 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코가 자라면서 선천적으로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깥쪽 코보다 안쪽 코가 더 많이 자랄 경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코가 자랄 때 선천적으로 코 안에 있는 물렁뼈가 점점 휘어질 수 있죠. 외상에 의해서 골절이 생겨서 비중격이 생겼을 경우 코를 부딪혔는데 코피도 나고 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부러진 뼈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코가 부었는데 가라앉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코가 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사고가 난 후에 한쪽으로 숨을 쉬는 게 답답해졌다. 이런 경우 보이지는 않지만 코 안쪽에 있는 비중격, 물렁뼈, 연골이 휘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잘 모르겠는데 선천적으로 나이가 점점 자라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숨 쉬는데 불편해진다. 많은 분들이 이 선천적인 원인의 비중격 만곡증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한쪽 코 구멍을 손으로 막고 숨을 쉽니다. 왼쪽 코 구멍을 막고 오른쪽으로 숨을 쉬고, 그 다음에는 반대쪽 코 구멍을 막고 왼쪽 코로 숨을 쉽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양쪽으로 다 숨이 잘 쉬어져야 되는데 한쪽은 숨을 쉬기가 쉬운데 다른 쪽은 잘 숨이 통하지 않는다.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경우에 비중격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왼쪽에 휘어진 코의 모습을 보고 계시죠? 이분은 코 안에 있는 물렁뼈, 연골만 휘어진 것이 아니라 코 바깥쪽에 있는 뼈까지 휘어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교정 전의 모습이고
휘어진 코를 교정한 후 코 자체도 똑바라지고 코 안에 있는 연골도 바르게 잡아준 수술 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깥의 코의 모양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코 안쪽에 있는 비중격이 휘어지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를 부딪히시고 코피가 날 정도로 외상이 있으셨다. 그러면 엑스레이만 찍어볼 것이 아니라 이비인후과를 꼭 찾으셔서 또는 성형외과를 찾으셔서 코 안에 있는 연골이 휘어지지 않았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코 안에 있는 연골이 부딪혀서 휘어졌을 경우 또는 코가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휘어졌을 경우 어떻게 교정할까요? 교정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코 안에 있는 칸막이 비중격이 많이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이것을 코 안쪽에 있는 점막을 분리한 후에 가운데에 있는 연골을 다시 조각함으로써 똑바르게 그러니까 정립되게 맞춰준 다음 점막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비중격 교정술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다 코 구멍 안쪽으로 비강 안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코가 붓거나 멍이 드는 것이 없고 또 바깥에 보이는 흉터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코 막힘증이 심하신 분들, 코가 자라면서 점점 막히신 분들, 또 부딪힌 다음에 외상을 입은 다음에 숨쉬기가 힘드신 분들, 이 교정술을 통해서 숨을 다시 쉬실 수 있게 코 연골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고려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비중격 만곡증, 영어로 얘기하면 deviated septum이라고 하죠. 이 비중격 만곡증이 생기는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 코로 숨을 쉬는데 한쪽이 막히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쪽 코를 막고 숨을 쉬어보고 또 반대쪽을 막고 숨을 쉬었는데 간단히 지금 화면 보시면서 테스트 하실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꼭 한쪽이 더 열려 있고 또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숨쉬기가 불편하다. 이런 분들 비중격 만곡증, deviated septum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있으실 경우 이비인후과 찾으셔서 거기에 맞는 치료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